기후변화 때문에 이제는 예측조차 힘든 폭우가 막 쏟아지잖아요. 서울 같은 거대 도시들은 과연 이런 물난리로부터 스스로를 지켜낼 수 있을까요? 오늘은요, 콘크리트가 아니라 인공지능, 즉 코드로 홍수와 싸우는 아주 혁신적인 기술에 대해 쉽고 재밌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문제의 시작은 바로 이 장면입니다. 2022년 8월 서울 강남에 시간당 100ml가 넘는 총 380mm의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죠. 결과는요, 보시다시피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강남 지역에서만 피해액이 7천억 원이 넘었고 도시는 완전히 마비됐어요. 이 사건은 우리에게 아주 분명한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아, 더 이상 예전 방식으로는 안 되겠구나, 한계에 부딪혔구나 하고 말이죠. 생각해보면 지난 수십 년간 우리의 해법은 참 단순했습니다. 비가 많이 오면 더 큰 하수관을 묻고 더 높은 둑을 쌓으면 된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이제 도시는 더 이상 파낼 땅도 부족하고 그 천문학적인 공사비를 감당할 예산도 빠듯합니다. 말 그대로 콘크리트에만 의존하는 방식은 이제 끝에 다다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완전히 다른 곳에서 답을 찾아야만 합니다. 바로 땅속의 콘크리트가 아니라 저 하늘 위의 클라우드에서요. 콘크리트에서 코드로 그야말로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시작되고 있는 거죠. 자, 왼쪽 그림처럼 일단 비를 막고 속수무책으로 막아내던 시대는 이제 끝났습니다. 도이치 워터스가 제시하는 새로운 표준은 뭐냐면요, 오른쪽처럼 AI라는 아주 똑똑한 두뇌로 도시 전체의 물 흐름을 미리 예측하고 실시간으로 제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난이 터진 다음에 허둥지둥 대응하는 게 아니라 아예 재난 자체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관리하는 거죠. 자, 그럼 이 시스템 대체 어떻게 돌아가는 걸까요? 도이치 워터스는 이걸 듀얼 모터 생태계라고 부르는데요.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정말 완벽한 시너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그림 하나가 그 핵심을 아주 정확하게 보여주는데요. 왼쪽의 디지털 두뇌, 슬라이스트가 수백만 가지 경우의 수를 계산하고 예측을 수행하면 오른쪽의 물리적인 감각기관, 바로 샘틀이라는 IoT 네트워크가 도시 곳곳에 살아있는 데이터를 쉴 새 없이 수집해서 보내주는 거죠. 이 둘이 마치 메비우스의 띠처럼 완벽하게 하나로 연결돼서 도시 전체를 하나의 살아있는 유기체처럼 관리하게 되는 겁니다. 먼저 두뇌 역할을 하는 슬라이스드부터 한번 볼까요? 이 AI는 딥러닝 기술을 이용해서요, 수백만 가지의 홍수 시나리오를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시뮬레이션 해버립니다. 근데 AI 하면 왠지 엉뚱한 답을 내놓을까 걱정되잖아요. 이건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계산이 실제 물리법칙에 아주 단단히 묵혀 있거든요. 한마디로 AI의 고질병인 환각 현상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구조인 거죠. 아무리 똑똑한 두뇌라도 눈과 귀가 없으면 아무 소용없겠죠? 샘틀이라는 IoT 하드웨어가 바로 그 감각기관, 즉 도시의 신경망이 되어줍니다. 이 장비들 정말 대단한데요. 10년 동안 유지보수가 전혀 필요 없고요. 심지어 물에 완전히 잠기는 최악의 재난 상황 속에서도 무려 20km 밖까지 생생한 현장 데이터를 두뇌로 전송하도록 설계됐습니다. 자, 그럼 이 거대한 시스템이 우리 동네 단위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할까요? 바로 지능형 저영향 개발, RLLID 시스템을 통해서인데요. 여기 보시면 1단계로 비가 오기 전에 AI가 빗물 저장 시설을 미리 싹 비워서 공간을 확보합니다. 그리고 2단계, 비가 오는 동안에는 실시간 데이터를 보면서 빗물의 흐름을 아주 지능적으로 통제해서 침수를 막아내죠. 그리고 이게 진짜 멋진 3단계인데요. 비가 그친 다음에 모아둔 물을 그냥 하수구에 버리는 게 아니라 가로수에 물을 주는 것처럼 필요한 곳에 재사용해서 자원순환까지 만들어냅니다. 자, 그런데 이론은 정말 완벽해 보여요. 근데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죠. 과연 이게 진짜 실제 상황에서도 효과가 있을까요? 그래서 2022년 바로 그 강남 홍수 사태를 그대로 데이터로 가져와서 시뮬레이션을 돌려봤습니다. 결과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이 AI 시스템을 적용했더니 총 빗물 유출량이 무려 43%나 감소했습니다. 이 43%라는 숫자가 그냥 숫자가 아니에요. 이걸 시간으로 환산하면 바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골든타임, 3시간을 벌어준다는 의미입니다. 주민들이 대피하고 시가 비상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그야말로 결정적인 시간이죠. 이 그래프 하나로 모든 게 설명됩니다. 여기 회색 선이 AI가 없었을 때의 홍수 수인데요. 순식간에 위험 수위까지 그냥 치솟아 버리죠. 하지만 파란색 선, 즉 슬라이스드 시스템이 작동하자 어떻게 되나요?
우리가 코로나 때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곡선 평탄화처럼 홍수의 가장 위험한 정점을 확 깎아내고 완만하게 분산시켜버립니다. 덕분에 도시의 하수 시스템이 터지지 않고 버텨낼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건 단순히 기술 하나가 좋아졌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도시 인프라를 관리하는 방식 자체가 근본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일이 터진 다음에 수습하는 고비용 모델에서 일이 터지기 전에 예측하고 관리하는 지능적인 모델로의 대전환인 셈이죠. 그리고 이 모든 변화의 방점은 바로 돈, 즉 압도적인 경제성에 있습니다. 이걸 보세요. 기존 방식대로라면 1조 4천억 원이 들어갔을 대규모 공사의 효과를 단 450억 원짜리 AI 시스템 하나로 똑같이 구현해낸 겁니다. 이건 그냥 더 나은 수준이 아니죠. 아예 게임의 룰을 바꾸는 겁니다. 자, 그럼 이게 단순히 홍수만 막는 기술에서 그칠까요? 더 큰 그림을 한번 들여다보시죠. 이 기술의 진짜 잠재력은요, 단순히 홍수를 막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슬라이스드는 홍수를 넘어서 교통, 에너지, 대기질 같은 도시의 모든 혈관을 관리하는 지능형 거버넌스 엔진으로 진화할 수 있습니다. 도시 전체를 위한 일종의 운영체제, 즉 OS가 되는 거죠. 진정한 스마트 시티의 핵심 두뇌가 되는 겁니다. 바로 이 비전은 한국에서 이미 검증된 이 청사진을 가지고 전 세계 모든 도시들이 변화무쌍한 기후의 불확실성에 대비할 수 있도록 돕는 새로운 글로벌 표준을 만드는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이야기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코드와 인공지능이 우리가 발딛고 사는 이 물리적인 현실과 만날 때 비로소 우리는 그냥 더 똑똑하기만 한 미래가 아니라 진짜 안전한 미래를 만들 수 있는 강력한 도구를 손에 쥐게 된다는 것. 바로 그 점입니다.